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H11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H11 주가 전망하기 전에 이 글을 시정지해 두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H11 주가 전망 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면서 최대한 맞는 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 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 일보 직전인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HLB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속한 종목으로서 지금 HLB가 처한 상황이 과연 긍정적인지 이런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허가 임박 유한양의 제도전 HLB, 미국 두드리는 K항암제. 우리 이 5월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작년 일단 8월에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로 내러티브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1월 7일에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과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11월 내내 교육시켜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사지 말고 제주 반도체 사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드리면서 이 종목이 7배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선주가 3월부터 강세였는데 5월달에는 화장품이 강세였고, 그리고 미국 익스포저와 큰 기업들이 강세였습니다. 특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결국에는 미국 익스포저가 큰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또한 미국을 두드리는 K항암제, 특히 HLB 같은 경우 연내 간암신약의 재심사 신청인데요. 중국 항서제약이 9월 중순까지 서류 제출을 단언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칼렌비주막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이 과연 현실이 있을 것인지 이런 뉴스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뭐가 나왔냐, 제가 발음이 안 좋은 점 죄송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승인이 기대되던 국내 제약사 HLB의 리보세라닙은 FDA로부터 CRL을 받으면서 연내 FDA 승인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내 자료를 빠르게 보완하면 다시 신약 승인 신청을 한다면 2025년 하반기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로, 아직 관련된 일정은 미정이다. J&J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HLB만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악재가 터졌는데도 왜 올라갈까?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 기준으로는 이 주식이 70 베타 값이 크고 베타 값이 크고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우량하면 모르겠는데,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나온 게 없어요. 이 기업이 사실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HLB의 이제 IR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HLB 주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13만 원을 돌파하고 20만 원 갈 때까지 저는 응원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HLB가 현실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다. 그래서 이 주식을 9만원 라인에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잠시만 기다렸다가 75,000원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실제 제 얘기가 맞았고 75,000원과 6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면 된다는데, 75,000원에 강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지금 여기서 87,000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LB 과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좋은가? 저는 2024년 8월 7일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8월 5일에 블랙먼데이, 8월 6일인가요? 8월 5일 블랙먼데이가 나오는 시점부터 8월 5일부터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7월 17일, 7월 9일 HD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라고 하면서도 7월 17일에 제가 현금 부족하면은 제발 현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는 8월 5일부터는 주식 비중 확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을 계속 매수하라고 했었고, 그와 함께 GS건설, 특히 산업재에 대해서 매수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눈여겨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내러티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결과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매분기 모든 종목을 다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필터링만 한 거고, 저는 실제로 이런 종목을 분석한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뭐예요?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합니다. 리포트를 전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매일매일 한 30개 이상의 리포트를 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거. HLB는 현재로서 리포트가 전무합니다.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 간암, 위암, 폐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크나 그 기대감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약간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증권사 리포트에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HLB로 20만원, 30만원 갈 때까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HLB가 적자 회사기 때문에, 또는 HLB로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주식을 사서 2, 3개월간 매집을 해서 2, 3개월 후에 큰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HLB로 무조건 2배 이상, 3배 이상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할지,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물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HLB를 IR 담당자랑 통화를 했거나 HLB 대표랑 소주를 몇 잔을 했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HLB에 대한 기업을 제대로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은 주로 뉴스,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뭐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5월부터 함께하는 볼파라 숫자가 커졌다. 2014년 실적은 매출액 122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9억. 이 회사도 적자 회사인데 너 왜 갑자기 이런 회사를 말하냐? 여러분들이 AI가 보편화가 되면은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하고 그 다음에 게임 회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2020년 전에 이미 셀트리온이다, 한미약품이다 아주 큰 그림을 그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들은 노이즈도 많이 있었고 내러티브 있었는데, 노이즈가 형성돼서 큰 하락이 나온 게 신라젠이었죠. 신라젠 잘 될 것 같더라. 이 얘기를 나온 게 뭐예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나오고 올라갈 것 같을 때 다 좋을 것 같대. HLB도 저도 말은 쉽죠.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을지에 대해서 이 회사 대표이사랑 또는 이 회사 IR 담당자랑 직접 솔직히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의사 출신이 아닌 이상 바이오 헬스케어를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조금 분산 투자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미 조선주, 건설주 17,000원, 18,000원에 매수해라. GS건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매수하십시오. GS건설 선상님들 18,000원, 17,000원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PF 부실로 인해서 급락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여기서 이런 분위기로 그리는데, 이런 분위기로 그리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는 이게 2020년 3월에 두산의 그림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두산. 그쵸? 어때요? 이때. 그쵸? 2022년이었어요. 6월 20일 두산. 그때 두산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둥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두산이 망한다는 둥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PF 부실로 인해서 월봉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저점에 해당됩니다. 연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이 과연 최근 분기 실적이 어땠느냐 보면은 GS건설 어때요? 최근 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하고, 그렇죠? 3분기에도 좋아질 가능성, 4분기에도 흑자 전환, 계속해서 좋은 내러티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침 그린벨트 해제. 그러면 17,000원, 18,000원에 이미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매집을 해놨다가 2석 달 후에 올라갈 좀 이렇게 식으로 사게끔 도와드린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는 뭘 사면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닛의 연간 실적이 2021년부터 2022년, 24년에 매출이 급증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종목을 살 때는 매출이 급증하는 회사를 사야 돼요. 그 이유 중에 뭐냐면은, 일단 PNT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거 5,00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2020년 3월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를 심플하게 사놓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에코프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얘기 많이 하고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내러티브가 생기더니 에코프로는 2023년까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실제 2021년이 고점이었는데 에코프로는 2023년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 언제 고점일지 모르지만 언제 고점일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 공사비 지수 202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통계를 의해서 HLB 주식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공부해야 됩니다. 2021년부터 22년에 급속도로 올라간 게 건설 공사비 지수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월급이 안 오르는 거지. 아파트 가격, 건설비 오르는 거는 구리 가격 오르는 건 뭐 이런 거 그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는요. 그냥 당연지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2023년부터 서울 청약 경쟁률 평당 분양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쵸. 왜 서울에 살려고 할까? 제가 솔직히 이제 엊그제 지방에 사는 제 친구 조금 잘 사는 친구와 연락을 해봤어요. 잘 사니까 과연 지방에 사는 거 어떨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 지방에 사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애들 교육 관련해서라든지 특히 이제 아내가 심심해한다. 이유는 뭐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서울이라는 도시,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도 특히 이제 강남의 이 강남 중시권에 살려고 할까요? 강남 중시권 또는 이 밑에 차라리 밑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솔직히 여기 어설프게 여기 저도 이제 노원구 상계동 상계 주공아파트 출신인데 주공아파트 9단지 살았었는데 제가 상곡초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제가 거기 사느니 광교 사는 게 훨씬 나. 그쵸? 그렇잖아요. 광교 용인 사는 게 훨씬 낫지. 이게 내가 어디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왜냐면은 쇼핑센터 가깝고 좀 갈 데 많고. 솔직히 저도 이제 상계동 사랑합니다. 상계동 사랑하는데 미안한데 그렇잖아요. 의정부 뭐 신세계백화점 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여기 뭐 그렇죠. 이게 뭐 굳이 여기랑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도 좋은 동네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어디야? 저기 지방 어디 사는 것보다 서울 사는 게 훨씬 좋으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거지. 서울로 몰리면 안 되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분기 실적 시즌 이후 주도주의 중심으로 실적 흐름은 이상이 없었다. S&P 500이라든지 이런 걸 지난 3번의 미국 대선을 분석해 본 결과 최선두 주도주는 변하지 않았다. 최선주 주도주는 2013년, 2017년, 2021년에 최선두의 주도주다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9월, 10월에 만약 변동성이 생기면 이번에는 뭐예요? 5월까지는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죄송한데 이게 이제 신한증권 리포트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한증권 리포트가 한 번씩은 틀려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됐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대급으로 하락한 겁니다. 지금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도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나는 뭐 주식 물렸는데 포트폴리오를 개선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을 뭐 그냥 대충 갖고 있는 주식, 물린 주식 뭐 어떻게 물린 주식 안 됩니다. 어떻게? 죄송한데. 왜냐면요. 물린 주식이 제일 늦게 올라와요. 여러분들 제일 빨리 올라오는 주식들이 뭐냐면은 주도주가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HD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HDD 한국조선에서 17만원 18만 5천원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HB 같은 경우도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얘기는 안 하지만 유튜브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7만 5천원 좋게 보십시오. 이 종목 잘 안 떨어지잖아요. 파마리서치하고 휴젤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계속 좋게 얘기했죠. 그쵸?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져. 시장이 떨어져도 잘 안 떨어지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 오늘은 TNA라는 K뷰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혼자서 주식을 하는 분들은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볼파라, 헬스라 지금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AI 의료 영상이 지금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친다.
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HLB도 지금 이때가 기회였는지를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을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꾸준한 성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손실 난 것까지 회원분들이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다시 돌아갑니다. 루닛은 2023년 설립된 딥러닝 스타트업으로 2014년부터 의료 영상 분야, 특히 AI는 의료 영상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심장 이런 쪽으로 이제 뷰노 같은 기업이 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 190개 뭐 예를 들어 뭐 엑스레이 뭐 CT인지 찍을 거 아니에요. CT 찍으면은 이 의사가 그걸 필터링 하는데 뭐 엄청 오래 걸린대요, 시간이. 근데 이 뷰노는 2-3시간 만에 딱딱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적게 40분 걸린다고 했나?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기존에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의사 선생님이 일하는 이걸 필터링 하는 게, 이게 어떤 부분이 진짜 이게 제대로 찍혔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니 같은 경우는 지금 암 치료 관련 사실은 이제 AI 판독 보조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상용화했고, 이게 전 세계 글로벌 탑 티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상당히 앞서 나고 있습니다. 앞서 나갔다는 이유가 뭐냐면, 루니 인사이트가 2024년에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바닥에서 이게 과연 기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분석이 어렵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동성 기준으로 여기서 보면 이 정도 되겠구나. 4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은 사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공부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30분 보고 보조지표 보고 잔뜩 공부를 하는데, 죄송한데 그 공부가 맞지가 않아요. 사실 이동평균선도 솔직히 맞지 않아요. 죄송한데 그냥 대충 그어놓고 볼 뿐이지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맞느냐 그러면 거래대금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 빅데이터 멤버십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야, 성광밴드 같은 경우 여기서 7월 16일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올라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면요, 지금 사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게, 혼자서 주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변동성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서는 사도 되겠네, 거기서 못 버텨. 왜냐? 다른 종목을 사도 되는데 굳이 이 종목에 손을 댄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다른 종목 사도 수익이 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딱 대여섯 가지 정도 알고 있어야, 딱 사면 바로 수익이 나서 2석 달 후에 큰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알고 있어야 그거를 공부해서 딱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즌은 고평가다. 이게 이제 단기로는 사서 수익이 날 확률이 있겠지만 이건 고평가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이걸 사더니 차라리 대원제약이 날 수 있는데, 대원제약도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 흐름은 안 좋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 흐름이 좋으면서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잘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교육을 시켜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BMS가 실질적 대안이 되는데, BMS 관련 기업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일단 그런 걸 아시면서, 일단 HLB는요 제가 20만원 30만원 갈 때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LB는 기존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 더 나길 기대하고, 만약에 이게 물리셨다는 분들은 이걸 더 사기보다 저는 이제 같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중에 다른 종목을 사는 거를 기원을 하고, 이거를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은 멤버십에 돈 내고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멤버십은 계속해서 수익 축제 시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월 달부터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시작하신 분이 5,800만원 수익 나셨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 달에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손실까지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비님의 추천 종목 대단하십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로 늘 수익을 선물로 주시네요. 선비님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대웅제약, KTNG, GS건설 100만원 수익,
GS건설, 삼성 E&A. 최근에 이제 GS건설을 못 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삼성 E&A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수익으로 시작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대웅제약, 메디토스, 보톡스 관련주도 교육을 많이 해드렸죠. 성광밴드는 제가 지난 8월 6일 7월 6일부터 교육시켜드렸지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성광밴드로 수익이 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오늘 보면 성광밴드, 바이넥스 다 교육한 종목들이 많은 수익이 나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육한 종목도 수익이 나고 이렇게 리가캔바이오 수십만원, 수백만원, 또 수천만원의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 점 이렇게 실현손익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별히 23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110만원 메디톡스 휴재 큰 수익이 났네요. 특히 보톡스 관련주는 지난주부터 교육을 열심히 시켜드렸는데요. 성광밴드, 바이넥스, 대웅제약, 가이오시스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정말 좋아요. 손실난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시죠. 1200만원 벌써 버셨다네요. 성광밴드, 대웅제약 수익 축하드립니다. 대웅제약 200만원, 대원제약도 감기약 관련주로서 치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제가 부각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웅제약 47만원, 한국콜마 축하드려요. 100만원 수익, 녹십자, KB금융, 메디토스, 리어캔바이오, HD한국조선해양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멤버십 회원분들의 수익 인증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1,400만원 버셨는데요. 또 이른 날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38만원, 메디톡스 67만원,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많은 분들이 이제 메디톡스를 제가 최근에 계속 교육시켜 드렸는데 또 메디톡스 오늘 7%나 올랐죠. 대웅제약 42만원, BH, KTNG, 한국콜마. 최근에 메디톡스, KTNG, 한국콜마를 교육해 드렸는데 다 수익이 났네요. TSC 12만 7천원, KB금융 2만 6천원, 메디톡스, 파마리서치 많은 분들이 한국콜마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GS건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전히 꾸준한 성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